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이죠.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가점제야 아니면은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순이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센스 아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청약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이 있는데요. 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의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거에 있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묶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민영주택과 국민 공공주택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듯이 이 민간 분양은 공급 물량이 20% 그리고 국민 공공 분양 같이 묶었죠. 30%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민간 분양은 이수프루지오 더 프레티움이나 아니면 4월 달쯤 분양이 있을 예정인 둔촌 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가 민간 분양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국민 공공분양의 예를 들면요. 성남고등 S-3블럭 공공분양주택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또는 과천 제이드자이 민간 참여 공공분양주택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을 같이 보시는 것이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민영주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 신고일 기준이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전체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공급은 75% 그리고 일반 공급은 25%입니다. 당연히 소득이니까 소득이 적은 게 유리하겠죠. 이 외벌이인 경우는 100%, 맞벌이는 120%가 75%에 해당이 되고요. 외벌이 120% 그리고 맞벌이 130%가 25% 일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요. 3인 가족인 경우에 540만 원 외벌이고요. 맞벌이인 경우는 64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4인인 경우에는요. 616만 원, 맞벌이인 경우에는 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근로자인 경우 예를 들면요. 이 전년도 총급여액이 물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 영수증을 보면은 21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띈 거, 비과세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띈 거, 공제 이런 거 안 띈 거, 그 금액이 21번인데요.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청약예금, 부금, 종합저축, 이건 민영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통장들이죠. 여기에 6개월 경과가 되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 300만원, 인천 250만원, 경기 200만원이 이 예치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85제곱미터 초과,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9억 원이 초과가 된다면 공급하지 않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로 서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순위 자격, 그리고 경쟁일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입주자 모집일 현재 1순위는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1순위가 되겠고요.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2순위는 무의미합니다만 한번 살펴보면 무자녀, 자녀가 없는 분들이 2순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이 경과가 되신 분들이 2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순위에 청약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서 경쟁이 된다면 어떤 순서대로 뽑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경쟁이 된다면요.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분들이 1번입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거주한 거 필요 없고요. 1년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경쟁이 심하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미성년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재혼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들이 경쟁이 된다면 자녀 수가 또 동일하다면요. 그 다음엔 추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영주택인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절대 여기에 가점제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국민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공공주택 청약 자격은요, 똑같습니다. 1번, 2번, 6번은 똑같은데요. 민영하고. 혼인기간 7년,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달라요. 자산 기준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의 기준이 좀 약간 틀리고요.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외벌이인 경우는 100%,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는 120%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2억 1,550만 원 이하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도 2,799만 원 이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 이 의미는 뭐 재산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청약 저축이나 종합 저축에 6개월 경과가 되고 금액이 아니라 6회입니다. 6회. 6회 이상이 되면은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공급이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30%,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지신 분들과 경기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20%, 이 두 가지에서 떨어지신 분들 더하기 경기 1년 미만과 서울, 인천에서 50% 이렇게 우선 공급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투기 과열지구와 9억 원 초과가 된다라면 공급이 없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던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 자격과 경쟁 일대가 어떻게 틀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순위는요, 똑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순위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예비 신혼부부에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앞서 민영에는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이 안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1순위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면 2순위인데요. 마찬가지로 공급 물량이 30%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거고요. 그럼 경쟁이 된다면 여기에 가점이 나옵니다. 공공 분양에서 국민주택에서 가점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가점이 같다면 그 다음엔 추첨으로 넘어간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점 만점은 13점이고요. 이 가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총 만점은 13점인데요. 이 가구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작을수록 1점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1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 성년인 자녀 수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 수가 총 배점이 3점인데요. 3명 이상인 경우가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역에 연속입니다.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3점인데요.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0점입니다. 결국은 차이가 나는 건 여기에서 차이가 나겠네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가 바로 국민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납입 금액이 아니라 저축납입 횟수입니다. 횟수. 이 횟수가 24회 이상인 경우에는 만점 3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이 신혼부부죠. 예비 신혼부부 말고 결혼하신 분들 작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3년 이하인 경우에는 3점, 그리고 3년 초과해서 5년 이하가 2점, 그리고 5년 초과해서 7년 이하가 1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혼인기간이 짧으냐가 바로 가점 점수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강스타의 한 줄 평 가겠습니다. 결론은 I의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